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기를 떠올리면 병상에 아파서 누워있거나 기운이 빠져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병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상위 1% 부자들에게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솔루션의 정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펠로엘토라는 지역은 실리콘밸리와 스탠포드 대학교를 비롯한 명문 학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전 세계 반도체와 IT 기업의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단지 실리콘밸리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손꼽히는 스탠포드 대학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곳의 스탠포드 대학병원 노년내과에서는 주로 미국 상위 1%의 억만장자 시니어들이 자주 왕래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올드머니 부자라는 것입니다. 올드머니라고 하니 좀 생소하시죠? 올드머니란 오랜 기간 동안 부를 축적하고 대대로 그 비결을 전수해온 부자를 일컫는데요. 올드머니 부자들은 삶을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 필요한 기본은 건강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건강관리 비결도 자녀들에게 전수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건강 비결을 연구한 결과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들인데요. 근육사용법, 마음사용법, 약복용법, 두뇌사용법, 건강검진 사용법, 병원 사용법,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즉, 이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준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대로 약 먹기입니다. 제대로 약을 먹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나의 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이 먹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고 드시려는 분보다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가져오셔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늘 먹던 약이니 괜찮겠지 하기도 하고 깜빡거리기도 해서 의사가 공고한 복용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서는 90세의 고령임에도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리스트를 상세히 적어서 가져오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90세라고 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 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약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언제 먹으면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약은 권장량과 복용법을 어기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약이 어떤 효과인지 알고 제때 약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셔서 드시는 약들을 한 번쯤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분명, 분량 및 단위, 복용 빈도수, 사용 목적, 비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약 봉투를 보면 요즘은 약의 성분과 사용 목적, 복용법이 잘 적혀서 나오는데요. 이를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영양제도 개인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함께 작성하여 드시는 영양제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번거로우셔도요, 먹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약들을 정리해서 몸 관리를 주체적으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육사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이 필요하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시니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골절이 생기거나 고혈압, 뇌출혈 등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칫하면 사망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어 낙상 사고는 정말 예방이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늦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근감소증,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감소증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량과 근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질병입니다. 몸의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근육이 줄어 이유 없이 걸음이 느려지거나 넘어지고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만성질환 등으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노년으로 갈수록 정말 무서운 질병인데요. 근감소증은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식적으로 질병이라 인정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표준질병 4인 분류 8차 개정안에 따라 근감소증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실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걷는 것을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요, 이분들의 근육을 보면 종아리 근육만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걷기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어르신들의 경우 걷기 운동으로는 충분한 근육량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은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능력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쿼트인데요. 스쿼트 운동은 제대로 하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초보자라면 의자에서 하는 의자 스쿼트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먼저 약간 높은 의자에 앉아 두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립니다. 앉았을 때 다리가 90도보다 조금 적은 각도가 되게 한 다음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로 가슴 앞에 둡니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에만 힘을 주며 엉덩이를 대각선으로 올리며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때 허리를 제끼거나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어난 뒤에는 발가락을 보며 인사하는 듯한 자세로 다시 앉고 이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이 운동을 시간을 정해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게 되면요, 전신 근육을 골고루 키울 수 있으니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역설적이게도 연구 결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은 삶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며 하루하루를 아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병원의 노년내과 의사는 미국 상위 1% 시니어들은 USCF 의과대학의 나를 돌보는 준비 양식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스스로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건강과 관련해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인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삶의 질이 가장 저하될 것 같은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생애 마지막 순간 의료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명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정을 환자 본인이 아닌 남은 가족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미국 상위 1% 시니어의 경우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주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삶의 만족도와 질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올드머니 부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은 시도해 보시면서 주체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솔루션의 정쌤이었습니다.